자,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데이터를 구분할 때 이런 거죠. 여기가 노고요. 여기가 yes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선을 구할 때 이렇게 해도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해도 100% 맞출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나누는 게 뭐예요? 디시전 트리. 이렇게 나누는 게 디시전 트리고요. 이렇게 쪼개는 게 뭐예요? 얘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이렇게 사선으로 쪼개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이고, 직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잘라내는 게 디시전 트리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100% 맞췄고요. 이렇게 해도 다 맞췄어요. 그럼 뭐 둘 다 좋은 거네. 자, 그런데 훈련 모델이니까 이렇게 잘 맞춰지는데 실제 모델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조금 틀려질 수가 있겠죠. 즉, 실제 모델에는, 훈련 모델은 잘 맞출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얘가 진짜 좋은 모델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조금씩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직선을 구하는데 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좋죠. 왜요? 분류 모델이니까. 자, 우리가 하는 거는 분류예요. 분류 모델은 A그룹하고 B그룹을 잘 구분하는 건데 어떻게 잘 구분하는 거냐? 이 구분선이 얘랑 거리를, 즉 두 개의 그룹 간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은 직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개발을 해놓은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걸로 방법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런 기법들을 선형 기법을 좀 확장시켜서 만든 개념인데,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다 100% 다 맞출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적화된 직선이 따로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을 이제 찾아내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보다는 성능이 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맞출 때. 자,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의 장점은 또 뭐냐면, 자, 이런 모형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못 나누죠. 얘랑 값이에요. 서로 틀린 그룹이에요. 이걸 어떻게 직선으로 나와요? 직선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가 있어요. 3차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얘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가 새로 만들어진 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모형들을 서포트 벡터 머신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모형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많이 씁니다. 실제 우리 우리 분석할 때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복잡한데 실제로 돌리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죠? 돌리는 거는 디폴트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넣고 돌리기만 하면 돼요. 찾기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모델을. 자, 추주 들어가서요. 요번에는 추주 들어가서 메타 말고요. 펑션 들어가서요. 여기서 서비스 벡터 모션이라는 게 없죠. 근데 여기 SMO라고 있어요. SMO. SMO라고 돼 있죠?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 자, SMO. 저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씩 이상하게 틀리게 해놔가지고 처음에 찾을 때 좀 헤맵니다. SVM이라고 안 써놔가지고 처음에 좀 헤매요. 자, SMO라고 해놓은 걸로 찾아서 들어가서 우리가 선택하고요. 얘를 다시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얘는 두 가지만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 C 값하고 엡실론 값하고 이런 게 조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규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중치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주는 개념인데 요 값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 좀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세팅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뭘 써요?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쓴다고 한 겁니다, 얘가. 자, 됐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얘도 자동적으로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이지만 실제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을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얘가 베이스먼트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거고요. 얘는 아까 전에 커널이 아까 전에 복잡한 모형일 때는 요 커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구분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요 두 가지입니다. 로지스틱하고 폴리커널이라는 걸 쓰는데 요 두 가지를 그냥 디폴트로 세팅해 놓은 걸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고 쓰면 좋겠죠. 그래서 얘도 그냥 오케이 하시고 돌려볼게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돌려보고 돌렸을 때 정확도가 얼마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도가 얼마 나와요? 95.96 나왔죠? 왜 그럴까요? 베이스먼트를 아까 전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썼잖아요. 걔를 베이스먼트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근데 나중에 그걸 바꿔가면서도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우리 에이다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추즈 들어가시고 요번에는 메타 들어가서 에이다 부스트라는 게 있어요. 에이다 부스트. 제일 첫 번째 게. 에이다 부스트라는 게 뭐냐면 부스팅이라는 거는 절반만 바꿔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죠?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을 아까 전에 해줬을 거예요. 요번에는 배깅 말고 에이다 부스팅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클릭해 보고요. 에이다 부스트 클릭하고 여기 클래시파이어를 디시전으로 돼 있죠? 얘를 눌러서 뭘로 바꿔줘요? 아까 전에 펑션에서 SMO. 자, 얘를 서비스 벡터 머신으로 바꿔줍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자, 얘를 클릭해서 요걸로 바꿔줄게요. 베이스먼트를. 그리고 미니멈 이터레이션을 그냥 10개로 할게요. 100개로 하니까 아까 전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개로 해서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타트. 자, 그러면 돌리는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10개로 했는데도. 자, 얘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네. 이제 하나, 둘 해서 이제 하나 들어가네. 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럴 때는 스탑 누르고요. 스탑 누르고, 우리 결과는 요걸로 볼게요. 제가 분석해 놓은 걸로 그냥 볼게요. 결과 했더니 96.02% 나왔네요. 그죠? 그냥 돌려보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